저희 오전에 그 PC라고 하는 CSV 파일 가지고서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우리가 생각했었던 문제는 농어의 무게만을 가지고서 길이를 예측하는 이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물고기의 종류가 퍼크인 물고기들만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길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관심 변수가 웨이트,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 배열은 컬럼이 하나밖에 없지만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그 1차원 배열로 물고기들의 무게를 저장하는 타겟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랜덤 샘플링을 했죠. 임의 추출을 했습니다.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75%, 25% 비율로 나눴고요. 그래서 훈련 셋에는 물고기가 42마리의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셋에는 14마리의 물고기들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그 그래프 선점도는요. 선점도는 물고기들의 독립 변수를 x축에, 그리고 종속 변수를 y축에, 랭스를 x축으로, 웨이트를 y축으로 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거고요. 파란색은 훈련 셋에 있는 42마리, 그리고 빨간색은 테스트 셋에 있는 14마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었던 머신러닝 모델은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이용해서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 K 네이버스 리그레서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훈련셋을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셋에서 예측값들을 찾아봤고요. 훈련셋의 예측값이라는 얘기는 훈련셋에 있는 농어들의 무게를 어떻게 예측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훈련셋의 실제값과 훈련셋의 예측값을 서로 비교를 해봤고요. 어떤 값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예측하는 것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조금 오차가 좀 크게 예측을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KNN이 어떤 식으로 그 예측값을 찾는지라고 하는 그 원리를 설명을 드렸죠. 거리들을 계산하고요. 거리들을 계산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훈련세 샘플들의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인덱스를 이용하면 무게를 저장하고 있는 타겟 배열에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마리의 크기가 가장 비슷한, 그죠? 길이가 가장 비슷한 5마리 물고기의 무게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무게들의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KNN이 예측해주는 무게, 예측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오차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었죠. 그리고 테스트 셋은 아직 저희가 예측값을 안 찾아봤어요. 말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값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테스트 프리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KNN 모델에서요,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테스트 셋. 테스트 셋은 X 테스트죠. 이거를 주시면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테스트 PRED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테스트 셋에는 14마리가 있었어요. 14마리 물고기들의 예측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그 테스트 셋 예측 값들이 되는 거고요. 실제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테스트 셋에서의 실제 값. 프린트 y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물고기는 5.9g밖에 안 돼요. 근데 60g으로 예측한 거예요. 오차가 되게 크죠. 되게 크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100g인데 실제 값은 100g인데 예측 값은 79.6g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20g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또 어떤 거는요, 250g짜리 물고기를 248g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유사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차가 크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테스트셋 실제값이에요. 이거는 테스트셋의 용어들의 실제 부분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모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릴 거냐. 오차라고 하는 게, 오차라고 하는데 테스트 셋만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물고기에서도 오차가 있고요. 두 번째 물고기에서도 오차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물고기에서도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 예측은 숫자들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모든 값들이 정말 소수점 끝자리까지 정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 모델이 잘 예측하는 모델이냐, 다시 얘기해서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냐, 아니면 그 성능이 안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냐, 예측을 잘 못하는, 숫자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모델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숫자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가 뭐 크면 좋은 모델, 숫자가 작으면 뭐 나쁜 모델. 정확도 같은 경우가 그랬죠. 1.0에 가까우면 좋은 모델, 성능이 좋은 모델. 0에 가까우면 성능이 나쁜 모델. 정확도가 딱 그런 개념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분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느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숫자 예측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오차들을 평균을 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에서도 오차가 있고, 두 번째 물고기에서도 오차가 있고, 마지막 물고기에서도 오차가 있으니까 모든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들의 평균이 작으면 그러면 오차들이 적다는 얘기고, 오차들의 평균이 크면 그 오차들이 대체적으로 크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근데 오차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면 어떤 것들은 음수가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서 5.9 빼기 60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면 100에서 79.6을 빼면 양수가 나오겠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차에서 중요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오차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5.9g을 60g으로 예측했다. 그러면 오차는 마이너스 뭐 대략 51, 마이너스 51, 요 정도가 되겠죠. 아, 54? 그쵸, 54. 마이너스 54인데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54g만큼의 오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즉,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오차들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호는 신경 쓰지 않는다예요. 부호를 신경 쓰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차들의 절대값을 생각을 하거나 혹은 제곱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제곱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평가 지표들이 다음과 같은 평가 지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우선 말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회귀 모델에서 평가 지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MS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A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MSE를 조금 변형한 게 RM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크게는 MSE하고 MAE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MSE는 MSE를 약간만 변형한 거예요. 변형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R제곱 개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R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제곱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제곱처럼 보일 거예요. R제곱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약자가 뭔지를 아시면 얘네들의 의미를 아실 수가 있어요. M은요, mean이란 뜻입니다. 평균. 대문자로 쓸까요? 평균. 그 다음에 S는 squared, 제곱이란 뜻이고요. E는 error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에러는 오차죠.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게 에러, 오차예요. 오차들을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수가 되겠죠? 그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러,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게 MSE예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어렵지 않으시죠? RMSE에서 R은요, 루트예요, 루트.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예요. 에러 드리니까 에러스라고 할까요? S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루트는 제곱근을 한다는 얘기죠.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곱들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범위가 커지겠죠. 이거 분산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분산이랑 비슷하죠. 분산이 뭐냐면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제곱을 한 게 제곱들의 평균이 그게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대신에 실제 값을 사용한 게 오차이기 때문에 분산과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RMSE는 표준 편차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MSE의 제곱, 음, 루트, 루트, 루트. 어려운 개념 아니죠? MAE는 mean absolute errors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차들의 절대값.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없애버린 거죠. 부호를 없애버린 게 절대값이잖아요. 마이너스 2 절대값이면 2가 되는 거고 2의 절대값은 그냥 2가 되는 거고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을 계산한 게 MAE예요. 그래서 절대값은 제곱한 게 없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MSE, MAE, RMSE는 그냥 MSE를 루트만 씌워주면 계산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MSE와 RMSE와 MAE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까요? 값이 클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까요? 오차들이 작을수록 좋은 성능인 거잖아요. 그럼 오차들의 평균도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곱의 평균을 하든 절대값의 평균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MSE나 RMSE나 MAE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점수인 거고요. 값이 클수록 나쁜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을 나타낼 때 어, 숫자가 작으면 좋은 점수, 숫자가 크면 나쁜 점수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평가 지표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시험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빵점하고 100점이 있으면 100점이 좋은 점수고 빵점이 나쁜 점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가 지표다, 점수다라고 했을 때에는 값이 클수록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값이 작을수록 나쁜 점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MSA나 MA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점수고 값이 클수록 좋은 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수라고 한다면 평가 지표라고 한다면 음, 점수는 값이 클수록 좋은 점수이고 값이 작을수록 나쁜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회계 문제의 MSE나 RMS는 그 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회계 문제에서도 오차들이 작을수록 점수가 커지는 그런 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오차들이 작으면 점수가 커지고, 오차들이 커지면, 죄송합니다. 오차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수가 커지게 되고요. 오차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수가 작아지는 그런 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R 스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R 제곱 스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결정 계수, 디터미넌트 코이피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R2 스코어는 이 공식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범위의 값들을 가질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공식을 보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 모든 수치들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정말 0.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에는, 예측한 경우 결정 개수는 최대값 1이 됩니다. 그리고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예측값과의 차이, 오차들이 오차들이 커질수록 결정 개수는 작아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결정 개수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거나 결정 개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흔히들 오해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을 보시면요, 결정 개수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최대값은 2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도 10개 중에 10개를 정확하게 맞추면 1.0이잖아요. 정확도가 100% 1.0이죠. 그거랑 똑같이 결정 개수도 최대값은 1이에요. 정확도는 최소값이 0이죠. 10개 중에 한 개도 못 맞췄다 그러면 정확도는 0이죠. 근데 결정 개수는 달라요. 결정 개수는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도 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보통 그 사지선다형 중에 아니면 오지선다 이런 것 중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계수의 최소값은 0이다. 결정계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R제곱 스코어는 숫자가 1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0이 가까워지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음수가 나오거나 그러면 오차들이 커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R제곱 스코어. R제곱 스코어 우리말로는 결정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계수. 네. 결정계수 영어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어, 코 개수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coefficient거든요. coefficient of determin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determinant coefficien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coefficient of determinant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공식은 이따가 제가 써드릴게요. 의미는 아시겠죠? 오차들의 제곱을 평균을 한다. 오차들의 제곱, 그 다음에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을 한다. 그 다음에 R제곱 스코어는 공식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차가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평가 지표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직접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함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임포트한 거를 보시면은요. mean squared error,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MSE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mean absolute error, 오차들의 거꾸로 보시면 돼요.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 RMSE는 함수가 따로 없어요. RMSE 함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MSE를 계산했으면 거기다 루트만 씌워버리면 RMSE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MSE는 함수가 따로 없습니다. 함수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R2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그 회귀 모델에서의 평가 지표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자, 그러면 어, 그 각각 훈련 셋과 테스트 셋 각각 전부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훈련 셋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셋에서의 MSE를 먼저 볼게요. 함수 그대로 바로 호출하시면 돼요.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 보세요.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 파라미터 뭐 전달해야 돼요? 실제값.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예측값. 실제값과 예측값이 있으면 실제값에서 예측값 뺄 수 있죠? 그럼 오차 나오죠? 제곱할 수 있죠? 평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mean squared 그 평가 지표 함수들을 보시면은요. accuracy 우리 분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류에서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거 있었죠? precision score라고 하는 거 있었죠? recall score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뭐가 있었어요? F1 스코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 보시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true, 실제값. 두 번째 아규먼트가 프리드, 예측값. 그렇게 되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도 똑같았죠.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었죠. 회귀 모델에서의 평가 지표 함수들도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런이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함수들에 대한 그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요. 다른 비슷한 의미의 함수들은 사용 방법이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값 y true라고 돼 있죠. 여기 뭐 주시면 될까요? 우리 훈련세 테스트 셋 나눈 것 중에서 y train이 실제값이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이 y preed 이게 예측값이죠. 우리 아까 예측값 계산했었죠. 오전에 계산했었어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했었냐면 train preed라고 했었죠. 이게 MSE. MSE. 3716.516.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그게 RMSE예요. RMSE. RMSE는 함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루트를 씌우는 걸로만 하시면 돼요. 훈련셋에서 RMSE를 계산하겠다. RMSE를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numPy에 루트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요. numPy 점 스퀘어 루트. 여기다가 뭐 넣어주시면 되냐면 min 스퀘어드 에러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게 아니고요. 루트 그리고 이 계산된 값이 얼마예요? 3,716 요거 계산한 거예요. 뭐 점 얼마 있겠지만 그걸 계산하면 얼마다? 60.96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훈련셋에서 MAE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훈련셋에서 min absolute error, min absolute error를 계산하실 수도 있으세요. 함수 바로 호출하시면 돼요. min absolute error. 여기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실제 값은 y true, y train, 그 다음에 예측 값은 train predict 이걸 주시면 되고요. 35.76이 나왔어요. 그죠? MAE나 RMSE나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차들이 작으면 숫자들이 작게 나오고요. 오차들이 크면 그 평균값들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MAE나 RMSE나 비슷한 스케일로 줍니다. 그러니까 뭐 MAE가 두 자리 숫자인데 RMSE가 뭐 1000자리나 10,000자리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들을 주게 돼요. MAE가 두 자리다. 그러면 RMSE도 두 자리.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거의 MAE나 RMSE는 거의 비슷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계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절대값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RMSE를 사용하시나 MSE를 사용하시나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으세요. R2 스코어를 계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훈련셋에서 R제곱 스코어 결정 대수를 계산해 볼게요. 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R2 스코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값은 Y train, 그 다음에 예측 값은 train에서 계산한 예측값. 보시면 0.969라고 나옵니다. 반올림에서 대략 0.97이죠. 0.97이면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럼 이거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이 정도면. 회귀 모델에서 R제곱 스코어가 결정계수가 0.97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좋은 모델이. 자, 그럼 훈련셋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해 봤어요. MSE, RMSE, MAE, 그리고 R2 스코어까지도, R제곱 스코어까지도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요, 테스트 셋하고도 비교를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학습된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 머신러닝 모델이 모르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학습된 데이터에서의 평가 지표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의 평가 지표를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두 점수가 비슷하면 그거는 좋은 모델이에요.
음.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들로 학습을 시킨 그런 모델은 그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훈련된 것만큼 정확도로 예측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점수가 비슷한 게 좋은 거예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죠. 훈련셋의 점수가 너무 높은 게 과대적합. 반대로 훈련셋보다 테스트셋의 점수가 더 좋은 거는 과소적합. 근데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는 과대적합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자, 네 가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테스트셋 찾아보시고요. 테스트셋의 MSE, RMSE, MAE, 그리고 알제곱 스코어까지 전부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함수만 호출하시면 되죠. 민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실제 값은 Y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되죠. Y 테스트. 그 다음에 예측 값은 테스트 셋에서 계산한 예측 값 사용하시면 되죠. 네. 자, 우선 MSE만 볼게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에서는 MSE가 3716이나 나왔어요. 테스트셋에서는 721밖에 안 나왔어요. 누가 오차가 적다는 얘기예요? 훈련셋이 오차가 적은 거예요? 테스트셋이 오차가 적은 거예요? 테스트셋에서 오차가 적은 거예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거잖아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했는데 평균 값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 셋을 더 잘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경우를 밑에 봤을까요? 훈련셋에서 MSE가 작아요. 그쵸? 아, 커요. 죄송합니다. 훈련셋의 MSE가 커요. 테스트셋의 MSE보다 커요. 테스트셋이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테스트셋의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오차들의 평균이 작아요. 오차들이 작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오차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소적합이요. 과소적합. 어, 이거는 우리가 훈련 셋도 42마리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14마리밖에 없고 샘플들이 너무 작아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샘플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연하게도 계산했었던 오차들이 되게 작게 나온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과소적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샘플들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집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들을 더 많이 수집을 해서 뭐 100개, 1000개 더 많이 수집을 해서 뭐 100개까지가 됐다. 그러면 훈련셋으로 뭐한 70개 정도 사용하고 테스트 셋으로 30개 정도 사용하고 그러면 그 오차들의 평균 계산해 보면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과소적합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해볼 수는 없죠. MSE가 작아졌으면 MAE도 작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루트 씌운 거는 당연히 다 작아질 거고요. 테스트 셋의 MAE도 계산해 보시면요. mean, absolute error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19.15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훈련셋보다 작죠. MSE가 작아졌는데 MAE가 커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같이 작아져요. 훈련 셋에서의 MSE보다 테스트 셋에서의 MSE가 더 작아졌다. 그럼 MAE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소적합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테스트 셋에서 R제곱 스코어 계산해 볼까요? 테스트 셋에서 R제곱 스코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2 스코어. 사용하시는 방법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Y 테스트. 그 다음에 Y 프리딕트는 테스트 프리딕트 이용하시면 되죠. 얼마 나왔어요? 0.99. 자, 오차들이 작아지니까, 그죠? 오차들의 평균이 작아지니까 점수가 어떻게 됐어요? 0.99,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이게 R2 스코어의 특징이에요. R2 스코어는 오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요, 1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정확도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에 가깝다? 오차들이 되게 적구나. 오차들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가 작아진다? 뭐 0.5, 0.1, 뭐 심지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오차들이 크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평가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뭐 여기서 트레인, 테스트, MSE만 얘기를 했는데 MAE도 테스트 셋에서의 MAE가 더 작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R2 스코어는 더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테스트 셋의 평가 지표들이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지표들이 훈련셋에서의 평가 지표들보다 그러니까 점수들보다 더 좋죠. 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과소적합이라고 얘기한다. 언더피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훈련셋의 평가 지표들, 훈련셋에서의 점수들이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지표들, 점수들보다 더 좋은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에요. 과대적합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과대적합을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더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그 공식들을 제가 써드릴게요. 이 공식은 몇 가지 숫자들이 레이텍 문법으로 작성을 할 거여서 제가 작성만 GitHub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쓰세요. 그냥 같이 작성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붙 하겠습니다. 복붙. 네. 이렇게 하면 그 수식들이 나와요. 자, 어떻게 수식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은 GitHub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GitHub에 있는 거 텍스트 셀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한 건지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될 거고. 자, 어, 수학 공식들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자, 우선 기호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됩니다. Y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밑에 첨자 i가 붙어 있어요. 밑첨자 i가 붙어 있는 yi는 i번째 샘플의 실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값. 그러니까 우리는 y가 무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무게를 예측하는 거죠. 예. 근데 그 훈련셋은
1번부터 42마리 있었나요? 어. 훈련 세대는 1번부터 42번까지 있었죠. 테스트 세대는 1번부터 14번까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14개, 그 여러 개의 무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i번째 샘플의 실제값,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기호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모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자. 햇이라고 얘기를 해요. 햇은 예측값이에요. i번째 샘플의 예측값입니다. 예측값이고요. 그래서 예측값들도 여러 개가 나오겠죠. 훈련셋에서는 예측값이 42개가 나올 거고요. 테스트셋에서는 예측값들이 14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미첨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y 1번이다. 그러면 y 1번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물고기의 실제값. y 1번에 모자를 씌운다. 그러면 첫 번째 물고기의 예측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 2번이라 그러면 두 번째 물고기의 실제값, y 2번에 모자를 씌운 거는 두 번째 물고기의 예측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위에 다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첨자가 없죠. 이 첨자가 없는 거는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그 다음에 n은 샘플의 개수입니다. 훈련 셋에서는 n의 개수가 42개가 될 거고요. 테스트 셋에서는 n의 개수가 14개가 되겠죠. 자, 기호들에 대한 거 이해되셨어요? 그죠? 요 기호들의 정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mean absolute error. mean absolute error의 정의가 뭐예요? 오차들의 절대값을 평균을 한다죠. 자, 오차는, 오차는요, 뭐예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준 게 오차죠. 그런 오차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값에서 첫 번째 예측값을 빼준 게 첫 번째 오차. 두 번째 값에서 두 번째 예측값을 빼준 게 두 번째 오차. 세 번째 값에서 세 번째 예측값을 빼준 게 오차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차를 얘기를 합니다. 오차들에다가 뭘 씌웠어요? 오차들의 절대값을 씌웠죠. 그죠? 평균은 뭐예요? 그 오차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다. 이게 평균이잖아요. 맞습니까? 첫 번째 오차부터 n번째 오차까지 다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쓰면 이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 무게 빼기 첫 번째 물고기 무게의 예측값, 여기에 절대값 더하기 두 번째 물고기의 진짜 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의 KNN이 예측해준 예측값. 만약에 물고기가 두 마리밖에 없으면 그 오차들의 절대값은 요거 두 개가 나오겠죠. 이게 시그마의 의미고요.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다. 이게 평균이잖아요. 맞아요? 맞, 맞습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오차들의 절대값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다. 그게 평균의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식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MSE는 정의가 뭐였어요? MSE는 에러들의 제곱을 평균 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준 게 에러, 오차. 그거를 제곱을 하죠. 오차의 제곱이 샘플 개수만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물고기 무게에서 첫 번째 물고기 예측값을 뺀 거를 제곱하겠다.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 실제 무게에서 두 번째 물고기 무게 예측값을 빼겠다. 오차. 그걸 제곱하겠다. 물고기가 두 마리밖에 없으면 이거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겠다. 그게 평균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MAE와
MSE의 정의를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음. RMSE는 mean squared error의 제곱근이다. 루트.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이거죠. 요거 안쪽에 있는 수식은 요거 MSE고요. MSE의 루트를 씌워준다. 되셨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R제곱 스코어의 어, 정의예요. R제곱 스코어의 정의는 뭐냐면 1 빼기 MSE를 분산으로 나누어 준 값이에요. MSE를 분산으로 나누어 준 값을 1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 이게 R제곱 스코어의 정의예요. 정의예요. 자,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만든 평가 지표고 오차들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들이 매우 작으면 1에 가까운 값이 되고 그리고 오차들이 굉장히 크게 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결정계수 R제곱 스코어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MSE는 이게 MSE죠. 그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이게 MSE죠. 맞아요? 자, 여기에 나누기 n이 있는 거예요. 이 분자 부분 보세요. 분자 부분 보시면 음, 첫 번째 샘플 빼기 첫 번째 샘플의 예측값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샘플 빼기 두 번째 샘플의 예측값 제곱 더하기 그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n분의 1만 없을 뿐이에요. 그죠? n분의 1만 없을 뿐이니까 요 분자 부분이 MSE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분모. 분모에도 나누기 n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누기 n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분산의 개념이 뭐예요? 분산은 실제값 빼기 평균.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이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게 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이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곱. 그죠? 샘플이 두 개밖에 없으면 이거를 2로 나눈다. 이게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분산. 이게 분산 아니에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를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까? 음. 그래서 이게 분산이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수식을 보면 요거 분산 공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분산 공식을 그대로 쓴 거죠? 맞아요? 어, 분자에도 나누기 n이 있고 분모에도 나누기 n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약분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약분이 되니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왜 최대값이 1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차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정말 소수점 끝에까지 뭐 0.00001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한다라고 하면 실제값하고요. 예측값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같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얘가 0이 되죠.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오차가 하나도 없이 맞추는 거예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오차가 하나도 없이 맞추기 때문에 분자를 다 더한 것도 0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항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1보다 커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1보다 커질 수가 없는 이유는 빼기를 해요. 1에서 빼기를 하죠. 빼기를 하는데 왼쪽에 빼는 숫자를 보세요. 왼쪽에 빼는 숫자를 보면 여기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제곱들을 더하고 제곱들을 더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1에서 어떤 양수를 빼는 거란 말이에요.
1에서 어떤 양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1보다 커지는 수는 없어요. 그죠? 어. 그래서 최대값은 1이에요. 최대값은 1이고, 모든 타겟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면 실제값 빼기 예측값이 0이다.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결정계수는 1이 된다. 이게 최대값이다. 1보다 커질 수는 없다예요. 자, 그러면 어, 타겟을 매우 비슷하게 예측한다. 그러니까 오차가 매우 작게 예측한다. 오차가 되게 작게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차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작다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차가 0.1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0.1에 제곱을 해버리면 숫자는 더 작아지잖아요. 0.01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오차가 0.01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에 제곱을 해버리면 0.0001이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오차들의 제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다 더해봐야 0.00001, 0.000001 이런 것들 다 더해봐야 0에 비슷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는 값이 있긴 있지만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1보다는 작지만 1에 가까운 값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1에 가까운 값,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가 여기가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수를 빼게 되는 거죠. 그럼 1에서 멀어지는 값들이 나오게 돼요. 1에서 멀어지는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만약에요. 어, KNN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물고기들인지가 상관없이 길이가 몇 cm짜리 물고기들인지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일단 훈련 세대는 42마리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훈련 세대에서 평균값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저기 그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더라도 그 물고기는 길이가 10cm짜리든 20cm짜리든 30cm짜리든 그 물고기의 무게는 얼마일 거야? 평균값일 거야. 이렇게만 예측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 모든 예측값들을 평균으로만 예측하게 되면 자, 여기 예측값이 y 평균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서로 같죠. 그죠?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빼기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0입니다. 그러니까 예측값을 평균으로만 내놓게 되면 R제곱 스코어는 0이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를 해요.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평균값이 170cm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자,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아무 학생이나 딱 찍어가지고 이 학생의 키는 얼마일까요? 평균값이 170이니까 170 근처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의 결정계수가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예요. 0.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모델이 평균 정도로도 예측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차가 되게 큰 거예요. 평균보다도 예측을 더 못한다고 한다면 분자가 더 커지겠죠. 그죠? 분자가 분모보다도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빼기 1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 결정계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계수의 정의를 보면
결정계수의 정의는 1 빼기 ms1을 분산으로 나눈 값, 이게 결정계수의 정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 예측하면 1, 오차가 적으면 1에 가까운 값, 평균으로만 예측할 때가 0, 평균보다도 못 맞추는 경우가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R제곱 스코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그 GitHub에 작성되려고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셀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텍 문법들이 이런 문법을 레이텍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귀 모델에서의 그, 그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수학적으로 공식들을 어떻게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모든 머신러닝 모델은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KNN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었죠. KNN.score 메서드 있어요. KNN 클래시파이어도 스코어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고요. KNN 리그레서도 마찬가지로 스코어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메서드는 그 모델에서 특성 배열들을 가지고서 예측값들을 먼저 찾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진 예측값들을 실제 값과 비교해서 점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해보면 우리 테스트 셋만 가지고 해볼게요. X 테스트라고 하고요. Y를 Y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보세요. 점수가 뭐라고 나와요? 0.992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MSE예요, MAE예요, RMSE예요, 아니면 R제곱 스코어예요? R제곱 스코어죠. 분류 모델에서는 스코어 메서드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중에서 정확도를 리턴해 주게 되고요. 회계 모델에서 스코어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해 준다? MSE, RMSE, MAE, R제곱 스코어들 중에서 R제곱 스코어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1에서 멀어질수록 나쁜 점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점수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스코어는 뭐다? R제곱 스코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45분까지 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